오케이.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텐서플로우를 훌쩍 이제 도입을 해 버렸고, 그래서 홈메이드는 이제 빠이빠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는 이제 텐서플로우 API를 통해서 이제 편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인제 홈메이드로 만든 게 실제로 학습도 되고 이러는데, 요런 편의 기능들까지 다 만들면서 살펴보는 거는 이제 귀찮습니다. 귀찮고,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보고요. 그러면 요 만든 거를 실제로 우리 홈메이드랑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성능을.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 과정으로 돌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API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서로 약간 이제 상이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제 안 한 게 뭐냐면 손실함수 같은 거 설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여기선요. 왜냐? 그 인제 다른 과정이 있어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고, 여기서 인제 손실함수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 함수는 케라스 손실이라고 하는 모듈 로시스, 그죠? 복수형이죠. 여기에 인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요 categorical cross entropy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인제 막 보시면 뭐 이것저것 인제 있어요. 이것저것 있고, 여기 보면은 뭐 MAE도 있고 mean squared error도 있고,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선택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또 명칭들이 다양해요. 뭐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좋은 명칭 뭐 혹은 선호하는 명칭이 있으면 "아 다 해 드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얘네도 요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됐는데, 뭐 인자도 설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뭐 또 그 오차 역전파도 구현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뭐 사용의 편의상 이제 함수화를 해 가지고 또 인제 제시를 해 주고 있고, 요런 걸 우리가 일일이 뭐 하기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제 준비된 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차 엔트로피 오차,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인데, 이게 이진 분류형이랑 다중 분류형을 이제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현재로서는 선택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최적화 기법의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즈라고 하는 최적화 기법에서 현재 우리가 구현한 것은 경사하강 이제 기반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SGD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줄에서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손실을 설정하고, 그러한 손실을 어떻게 최적화를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의 인제 학습률인데, 우리는 학습을 수행하는 fit에서 설정했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이 학습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하나밖에 그냥 하드 코딩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6 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하드 코딩된 부분이 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법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이익이 있다.'라고 인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인제 요 컴파일을 이제 수행했는데, 이거 한 줄 실행을 한 줄 이제
이제 사실상 한 줄이죠. 여러 줄로 쪼개서 제시를 했지만 이거를 인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쉬프트 엔터 키 등을 통해서 해당 셀을 실행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 뭐 오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는 인제 '내가 이 추가한 요 부분에서 지금 잘 됐는가.'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제 '아마도 잘 되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서 오류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 오류가 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제 모델 실제 이제 훈련 절차로 이제 돌입하겠습니다. 우리도 요 손실 변화를 수집하도록 구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수집을 했고 또 사후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학습의 과정들을 에폭별로 수집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X 트레인하고 대문자 Y 트레인 이거는 위에서 우리가 이미 가공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텐서플로우의 모형인가 아닌가랑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그냥 바로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배치 크기 우리가 100 으로 설정을 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폭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우리는 학습 횟수를 막 계산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이게 그 S에 대해서 배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만 개였고 배치 크기를 이제 100 으로 설정했으니까는 이게 인제 600 이고 그게 한 판 1 에폭이었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인제 해 줘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아. 귀찮고 그래서 요런 걸 쓰면 그냥 에폭의 횟수 이렇게 지정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저 배치 크기랑 전체 샘플의 개수를 이제 따라서 각 에폭당 몇 번의 학습을 수행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해 줘야지. 그죠?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는 러닝 레이트를 요 다음에 인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하드 코딩 되지 않도록 SGD가 이제 저 컴파일 쪽에서 최적화 기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 이제 동일한 설정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 보면 되겠죠. 시작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참 로고 이제 번잡스럽게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없애야 되는데 요건 인제 제 쪽에서 인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면 우리는 '아마도 1 초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인제 1 초가 이제 소요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미니 배치 진행률인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후 인제 끝나 버렸고요. 그러면은 인제 '1 에폭이 600 개의 미니 배치 조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인제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번에 한 번씩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케라스 API에서는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진행률로 표시를 해 줬어요. 그리고 이게 쪼끔 인제 더디게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 손실이 이 진행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그냥 끝나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손실이 0.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이 텐서플로우를 도입해서 인제 우리랑 이제 사실상 같은 설정을 사용했죠. 0.1 정도까지 인제 떨어져 줬는데 그러면 이거랑 이제 비교할 만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제 아까 에폭을 5 번을 인제 수행했잖아요. 그리고 학습 횟수 뭐 이런 거 다 똑같고 배치 크기 똑같고 학습률 1.0 으로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 보면 우리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여기서 0.0 대로 들어갔는데 대체적으로 이 주변에 몇 개를 이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0.1대 정도에서 멈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좀 오락가락해서 인제 그런데요. 텐서플로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제 같은 경우에는 매 미니 배치마다 손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에폭이 끝났을 시점에서 손실을 보여주니까 이게 600 번마다 한 번씩 보여주니까 이게 좀 덜 지글지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제 그 사이사이를 다 찍어 봐서 이게 이제 쪼끔 지글지글해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설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현이 텐서플로우 못지 않았다. 홈메이드도 텐서플로우 못지않은 속도를 이제 보였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인제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GPU 활용하고 싶다고 인제 하셨는데, 이 얘네들은 GPU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너무 그냥 CPU로 해도 충분히 빨라요. 그러면 인제 사실 요게 1 초라고 하긴 했는데, 이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는 요거거든요. 1 millisecond per ste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스텝이 미니 배치당 1 millisecond가 이제 소요가 됐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얘는 600 millisecond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줄 때는 그냥 숫자가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자잘하면 여기가 이제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딥러닝들은 그 뭐 밀리세컨드 단위 이런 학습을 할 거면 "아 하지 마. 이거 뭐하러 딥러닝 하냐. 다른 좋은 거 많다." 보통 인제 딥러닝을 할 만한 문제들은 이게 뭐 그 뭐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막 되게 대규모잖아요. 그래 갖고 그런 것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연산이 이제 되게 오래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메타에서 공개한 뭐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하드웨어 이제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니까 요렇더라고요. 저도 인제 그 요거 나와 갖고 평가하는 중인데, 그 80 기가짜리 그 엔비디아 A100 GPU를 이제 각각이 80 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2,000여 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GPU 데이터 센터죠. 그런데 이거를 2,000여 개를 써서 1조 4천억 개의 토큰을 처리를 하는데 2,000여 개의 GPU를 동시에 다 써서 21일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인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하드웨어가 뭐 워크스테이션에 인제 뭐 그냥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이렇게 되면 일단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음 보시면. 그래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전 훈련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 인제 급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거를 미세 조정하는 것은 그냥 3090 이나 뭐 4090 정도에서 그 한두 시간 정도 내에도 될 수 있어요. 한두 시간 아닌가? 한 서너 시간은 걸리나? 그래서 그 실제로 워크스테이션급에서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를 이제 하는 것이 인제 가능하고요. 근데 그 사전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잘 모르신다면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고, 인제 지금 이제 딥러닝에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심화 과정과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실컷 얘기해 놓고 "아 뭐 이 2,000 개짜리 GPU 없으시다고? 그거 뭐 왜 왔어?" 이럴 거면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 모형을 만드실 때는 그냥 그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워크스테이션 급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딥러닝의 이제 시대와 응용의 시대가 이제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저런 거 마련하지 못할 거면 의미가 없다. 이런 점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일단은 다음과 같이 우리 학습까지 이제 해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그 GPU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 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해요. 막 수십 분이나 이런 시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장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아마도 우리의 그 합성고
에서 보통 이제 그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합성곱에서 필요하면 합성곱 예비 얘기할 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GPU 설정하 하면 좋지. 뭐 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인제 그 실습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인제 합성곱 신경망의 기본 이론을 살펴보는 그 정도 급에서는 합성곱에서도 얘보다는 쪼금 뭐 오래 걸리겠죠. 뭐 10초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다릴 만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인제 기다릴 만하시고, 그리고 인제 문서를 보고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심화 과정에 오셔서 같이 인제 해 보시면 '아 그게 인제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구나.' 얘가 뭐 그 GPU 하드웨어에 따라서 인제 뭐 제가 인제 보여 드릴 때 딥러닝 자연어에서 제 하드웨어에서는 한 1 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강의장에서 이제 준비해 준 PC를 통해서 수행하면은 뭐 예상 시간이 10 시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확실히 인제 하드웨어를 그 타죠. 1 시간과 10 시간은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나서 결과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일 볼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현재 우리는 아직 GPU의 필요성이 대두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잘 실험이 돼서 결과가 재현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용하시겠죠. 그죠? 잘 확인되셨으면 이제 또 엄지척으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그 뭐 금방 도입했죠, 텐서플로우. 그래서 인제 조효석 선생님께서 "맥에서 GPU 사용을 못 하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맥에서 되잖아요. 요거 맥에서 보여 드리는 건 아니구나. 제 맥에서 됩니다. 여기 그 해당 문서를 보시면 "맥은 직접 설치를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요거 한번 가 볼까요? 여기에 다 안내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맥 친구분들 환영합니다. 저 그 내년에 그 M3 맥스 그 프로로 1,000만 원짜리 맞춰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요. 맥에서 됩니다. 그 엔비디아만큼 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M3 맥스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이거 1,000만 원을 이제 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고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 성능도 성능인데,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 GPU로 맞추려면 인제 뭐 4090을 산다고 해도 걔가 24 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4 기가 그 GPU 메모리, 이거는 GPU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CPU 메모리가 아무리 많아도 GPU랑 CPU 메모리가 요게 그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뭐 128 기가가 있어도 GPU 메모리가 24 기가가 밖에 안 되면 그냥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냥 여기에 못 올라가요,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래서 그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여기다 이제 올려보기 위해서는 인제 이거에 한 4 개에서 한 8개 범위가 인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요 그 4090을 지금 제가 인제 가격을 인제 현재 시점에서 그 다나와에 보니까 혹은 인제 업체에 이제 보니까 얘가 한 300만 원 언저리에서 그 지금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그 제 머릿속에서 인제 곱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 이걸 4 개를 꽂으면 GPU만 1,200 이고 8 개를 꽂으면 한 2천만 원 이제 안팎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 근데 GPU를 4 개나 8 개를 꽂을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이 서버급은 고 GPU만 딱 산다고 인제 그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아마도 요거를 이제 하면은 한 4-5천만 원 정도 인제 들지 않을까. 요런 어떤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실제로 인제 그거 어 만들어 주는 업체들 뭐 그 뭐 파워 서플라이도 막 수천 와트짜리 막 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제 '이거를 할까? 아니면은 인제 클라우드로 갈까?' 뭐 이런 인제 고민이죠. 그래서 사실 뭐
4-5천만 원 쓸 것 같으면 그냥 클라우드로 가는 게 싸죠. 싸고. 그런데 그래 갖고 인제 클라우드는 또 그렇다고 클라우드가 아예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클라우드로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애플에서 최근에 인제 그 M3랑 맥스튜 스튜디오 나오면서 이게 고메모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1,000만 원 이하에서 이게 그 가능하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성능이 나오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누가 인제 사 가지고 그거를 미리 인제 그 보여주시더라고요. '오 되네. 4090 보다 잘 되는데?'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인제 메모리가 인제 그 많으니까. 그래서 '아 1,000만 원이 싸다.'라고 느껴진 게 그런 이제 시점이었죠.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됩니다. 되고 요 맥에서 인제 보시면 애플 실리콘에서는 저기 보시면 애플 메탈 API로 GPU 가속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애플의 공식 문서 링크를 여기다가 달아 놨습니다. 또한 그 실제로 설치를 하시는 절차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때까지 그 검증한 방법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마 하시면 당연히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인제 실제 강의에 오시는 경우에 그 애플 실리콘 맥을 가져오시면 요걸로 인제 수행을 하시는 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 선생님께서 "학습 모델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습을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이 지금은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게 별로 큰 이슈는 아닌데 만약에 이게 뭐 며칠씩 학습을 수행했는데 중간에 이제 끊겼어요. 그러면 "아!" 이러잖아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인제 그 콜백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는 인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요 내용은 인제 심화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인제 학습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경우에 인제 또 필요하고 요 콜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모델 세이브 간단하게 인제 하시면 엠리스트, 케라스 뭐 이렇게 인제 하시면 이제 모델 세이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 모델 세이브를 이제 하시면 요 엠리스트 케라스로 이제 훈련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죠? 그러면 인제 여기서 케라스 이제 모델에서 로드 케라스에서 로드 유틸즈인가? 모델즈에서 로드 모델 그죠? 그래서 요 엠리스트 케라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델을 이제 복원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요렇게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저장한 모델을 다시 인제 파일에서 이제 불러와 가지고 복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제 콜백을 활용하고 이런 API는 쪼끔 이제 그 논의가 있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하지만 인제 그 애써서 훈련한 모형을 간단하게 저장하고 이제 복원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음 2줄 정도니까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 선생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성능 문제로 이제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쓰지 않고 다른 함수 예를 들어서 렐루를 쓴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언제까지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나요? 어 일단 당연히 우리 인제 렐루로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왜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제 그 신경망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조건을 바꾸면 공정한 비교가 안 되겠죠. 렐루로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렐루로 이렇게 그 바꾸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인제 이거를 왜 바꾸는가 이런 맥락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논의가 아직 이제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여전히 시그모이드를 이제 쓰고 있는데 2010년 이후의 기술들 인제 이 시그모이드에서 렐루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대체로 인제 2010년 이후의 논의입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를 도입을 했지만 아직 신경망은 80 년대 신경망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고 또 인제 합성곱하면서는 그냥 인제 렐루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음.
좋습니다. 이제는 그 요 마지막 날 되니까는 아마 인제 여기까지 오시는 그런 어떤 여정을 이제 거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점이나 인제 궁금한 점들이 생기시는 그런 것 같고요. 좋은 일이죠. 그죠? 인제 말문이 트이셨네요. '사실은 이런 걸 알고 싶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렐루를 쓰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렐루가 아닌 다른 걸 왜 쓰는지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와 이유를 알아나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런 코드는 그 텐서플로우 저 웹사이트 인제 가시면 여기 그 학습의 뭐 소개 이런 거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 튜토리얼급의 이런 얘기를 보려고 오셨으면 요 튜토리얼 여기 있잖아요. 그 요 초보자를 위한 빠른 시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기 뭐 해 가지고 뭐 머신러닝 모델 빌드하기 뭐 이런 데 다 있어요. 여기서 뭐 렐로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요거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 복사 붙여 넣기 해서 뭐 수행할 만한 것들은 어차피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논리를 형성하면서 인제 같이 인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그 혹시 뭐 렐루를 도입 안 할까 봐 걱정 하셨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음. 김은 선생님께서 "홈메이드 모델의 학습을 저장하려면 최종 W와 B를 저장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 홈메이드에서는 그런 API를 이제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왜냐면 이 홈메이드는 이론을 이해하는 목적 이외에는 인제 우리가 이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인제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걸로 이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그 논의는 유효하고요. 그러면 인제 결과적으로는 요 W와 B죠. 그래서 인제 레이어드를 순환하면서 이제 모델의 레이어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예전에 제가 드렸던 요 데이터에서 엠리스트에서 엠리스트 웨이트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요 파일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돌면서 얘네들을 이제 저장을 적당한 방식으로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API를 우리가 구현할 필요는 없죠. 그 이론의 이해 정도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개념을 확인하시는 용도로서는 그렇게 인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아주 그 다 타당하고 유용한 논의네요. 또 논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맥도 됩니다. 저도 가끔 합니다. 가끔 하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런 훈련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그 컴퓨터를 이제 쓰기가 좀 힘들어요, 해당 컴퓨터를. 그래서 인제 뭐 대체로는 그냥 원격에 이제 접속해서 그 준비된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워크스테이션에서 안 되면 클라우드에서 잠깐 돈 내고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오케이. 이충희 선생님께서 "최적화를 위해서 현재 딥러닝 모델들도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다양하게 쓰나요?" 아주 이제 좋은 논의셨네요. 우리의 진도 논의를 주셨네요. 그래서 인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논의는 이제 어떤 것과 이제 연관이 있냐면 우리 인제 그 6 장의 학습 관련된 기술들과 연관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진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딱 논의를 주셨고요. 그러면 인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후로부터는 5차 역전파 신경망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역전 누가 이게 뭐 어디 가 가지고 뭐 프로젝트 뭐 이런 회의하는데 뭐 역전파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책 보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학습을 하는데 역전파를 사용 안 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역전파 신경망 이런 거는 그냥 그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뭐 그냥 뭐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차 타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 그죠? 그거 당연하지. 차 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물어본 게 아니죠. "몇 시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실 5차 역전파는 80 년대에 이해를 하셨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저 80 년대 이해한 거랑 5차 역전파 똑같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그런 패러다임 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충희 선생님께서 그 "최적화를 위해서 현재도 경사 하강을 쓰냐?" 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계속 쓰진 않는데 이런 다양한 개선들은 개선이지 약간의 이제 개선이지 이게 근본적인 원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경사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100여 년 전에 벤츠에서 최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100여 년 전에 벤츠의 최초의 내연기관 엔진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하지만 내연기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기차라고 하는 것의 뭐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를 이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요 6 장에서 주로 매개 변수 갱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가중치 초기값도 뭐 중요하긴 한데 요새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심화 과정에서 대체로 좀 신경망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바람직하거든요. 지금은 얕은 신경망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해 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깊은 신경망을 구성하면서 '아 실제로 이걸 쓰니까는 좀 훨씬 낫네. 아 여기서는 뭐 이런 효과가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저희 접시물에서 헤엄치는 중이라서요. 그런 거 하자. 그래서 심화 과정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하냐. 제가 인제 이거 뭐 2017년 이후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일단은 깔려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런 뭐 어떤 뭐 매개 변수 갱신을 할 때 뭐 SGD가 뭐고 모멘텀이 뭐고 뭐 아담이 뭐고 뭐 RMS 풀업이 뭐고 이런 거를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 알고 오셨죠? 뭐 교차 엔트로피 왜 써야 되는지 언제는 평균 제곱 오차를 왜 써야 되는지 알고 오셨죠? 이러고 인제 시작을 합니다. 5차 역전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인제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인제 그렇고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인제 매개 변수 갱신 방법들을 쪼끔 바꿔 보면서 우리가 성능을 인제 개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 보다가 이게 이걸로만 인제 개선이 안 되니까는 인제 근본적으로는 인제 신경망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다. 요런 맥락으로 오후 시간에 합성곡 신경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9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6.1 절의 매개 변수 갱신이죠. 189 페이지고요. 그러면 인제 대체적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 한 얘기예요. 음. 신경망 학습의 목적은 손실함수의 값을 가능한 낮추는 매개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의 최저값을 찾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최적화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사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함수 최적화의 문제인 겁니다. 수학적으로는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경망 최적화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매개 변수의 공간은 매우 넓고 복잡해서 최적의 솔루션은 쉽게 못 찾고 수식을 풀어서 순식간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심층 신경망, 딥러닝에서는 매개 변수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런 방정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이죠.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풀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신경망을 이제 보면 여기 인제 매개 변수의 개수 요런 것들이 인제 손쉽게 나오는데 45,360 개예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려면 해를 찾아야 되는 대상이 45,360 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해를 찾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변수에 대해서 해를 찾는 거는 쉽지 않거나 쪼끔 있으면 이제 불가능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닌데?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인류를 위해서 좀 알려 주세요. 이때까지 몰랐거든요. 아 우리 몰라서 못하는 거야. 몰라서 못하는데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어 경사하강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거 밖에 없어서 다음과 같이 구현해서 또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 페이지, 191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인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경사하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확률적 경사하강은 뭐냐?"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인제 공감해 보죠. 그러면 이 확률적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식 6.1 번인데 이거를 보면 그냥 이거는 경사하강 GD거든요. 그죠? 우리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됐던 또 다른 GD가 있죠.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얘기하고 많은 딥러닝의 맥락이 아니에서 아니고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GD는 좀 다른 의미를 갖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뭐 우리가 이때까지 경사하강을 구현한 건데 뭐 여기서 왜 확률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가. 그런 점을 공감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나와라 뿅. 이제 최적화 기법과 관련해서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인제 요번 시간에 대체로 마무리를 이제 해 보고 싶습니다. 미니 배치를 뽑는 것은 연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경사 하강을 통한 최적화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치, 즉 전체 표본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는 대신 일부만을 선택하는 미니 배치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면 손실함수의 근사 지형에 대해 최적화가 수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한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지형에 대해 경사 하강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경사가 없는 극점에 갇히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니 배치가 전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면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은 확률적인 것이라 확률적 경사 하강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이라는 영어 단어 스토캐스틱이 경사 하강을 의미하는 그레디언트 앞에 서술되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줄여서
SGD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의 공식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그러한 공식이 대상으로 하는 손실함수의 지형입니다. 미니 배치에 대해 구성된 손실함수의 지형이 전체 배치에 대한 근사값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형은 미니 배치가 매번 달라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미니 배치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극점이 있다면 다음 미니 배치에서 다른 형식으로 지형이 구성되었을 때 극복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경사 하강을 수행할 때 그 데이터가 달라져서 이게 소위 말해서 확률적 경사 하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좀 번역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확률적이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probabilistic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 S는 요 스토캐스틱이고 요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적이고 물론 이제 통계가 확률적이라고 하는 게 그 상당한 연관이 있지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맡겼으면 최초에 그냥 통계적 경사 하강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probabilistic 뭐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게 좀 부적절하니까는 스토캐스틱이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 이 미니 배치를 뽑아서 경사 하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선거에 비유로 하면 그 요 선거에서도 그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끝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고 미리 결과를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해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그거 뭐라고 그러죠? 혹시 뭐 이게 가족 오락관인가? 네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아냐? 아 맞아, 맞아. 출구조사. 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까? 출구조사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제 출구조사가 실제 인제 선거 결과와 이제 유사하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출구조사 결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진 않죠. 이제 실제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하려면 선거에서 인제 당선 확정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당선증 이렇게 딱 주고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상당히 유사하니까 보통 인제 선거하고 나서 이제 저녁 먹을 때쯤에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인제 이 출구조사를 인제 해 가지고 그 대체적으로 근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출구조사에서 이게 승부가 나면 막 그 어떤 곳은 되게 기뻐하고 어떤 곳은 그 막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제 뭐 소위 말해서 오차 범위 이내에서는 이런 것이 그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 예상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게 너무 그 근접해 가지고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접점을 벌일 때는 그러면 인제 그 갈리죠.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그거는 인제 뭐 정말 끝까지 보는 수밖에 없고 뭐 수십만 표 정도 차이면 정말 그 근접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오차 범위 이내에서의 접전의 경우에는 예상이 좀 어렵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충분히 그게 근사하다는 것 자체도 출구 조사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이게 그 전체 S개가 뭐 1억 개나 10억 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미니 배치를 뽑는데 그러면 제가 인제 그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제 실제 지형은 요렇게 인제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 미니 배치를 뽑으면 좀 근사지형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인제 했고 미니 배치를 뽑을 때마다 그 근사지형이 좀 약간씩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는 요런 느낌으로 좀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경사 하강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니 배치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통계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왜냐는 거죠. 왜? 그 점은 이 출구조사와 선거와 이제 동일합니다. 선거는 정확하지만 느려요. 출구조사는 좀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빨라요. 빨라요 할 뻔했네요. fast와 빨라요를 합쳐서 빨라요 이렇게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그죠? 빨라요. 그죠? fast. 그죠?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같이 한번 이제 그 체험을 해 보실까요? 이거는 인제 실험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음 지금 인제 배치 크기를 이미 이제 100 개로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S가 요 B가 S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작기 때문에 그 요 SGD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SGD에서 S를 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우시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지우면 안 됩니다. 배치 크기를 그냥 지금 X의 개수만큼 X 트레인의 개수만큼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배치 크기라고 하는 게 미니 배치 크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미니 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B가 그냥 S개인 겁니다. 이러면은 S자를 지우는 효과가 있어요. 요렇게 인제 한번 해 보실까요? 그래 갖고 요 지금 이제 근데 관전 포인트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연산의 이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관전 포인트는 여기예요. 이 배치당 속도가 지금 1 밀리세컨드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6만 개로 하면은 저 배치당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인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뭐 그 다른 거는 그냥 내두고 한번 이제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 그 이제 처음에 에폭은 지금 이제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메모리 경고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거는 뭐 그 제 쪽에서 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경고는 아마 발생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그 에폭이 좀 그 많이 인제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한 대략적으로 한 50 밀리세컨드 정도 인제 소요가 됐거든요. 야 근데 이상하다. 네가 말한 대로라면 이게 나는 엄청 늦게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더 빠르잖아. 응? 그러면은 그 네가 말한 그 배치 크기를 늘림으로 인해서 이게 연산 시간에 어떤 효율을 도모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입이 커 가지고 그냥 그 라지 사이즈 피자가 그냥 한 방에 다 들어가는 애 아니야?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아까 배치 크기가 100일 때는 이제 그 에폭 인제 미니 배치당 연산 속도가 배치당 연산 속도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1 밀리세컨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배치 크기를 6만 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인제 요 처음에 에폭은 그냥 설정하느라고 막 이렇게 그 시간이 쪼끔 소요가 됐으니까 '이건 순수한 연산 시간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50 밀리세컨드가 소요가 됐다.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보시면 배치 크기를 100 으로 할 때와 6만 으로 할 때는 연산의 시간이 50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50 배면은 그게 뭐 얼마만큼의 차이냐면은 오늘 하루 만에 끝나냐 이 연산이 아니면은 다음 달에 끝나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죠? 사람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 보면 엄청난 차이죠.
근데 여기서 인제 또 그러면은 오케이. 그거는 납득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설령 그렇다 쳐. 근데 최종적으로 5번을 수행했을 때 총 시간적 측면에서는 얘가 더 짧으니까 요 각각의 배치는 뭐 그렇다 네 말대로 뭐 그렇다 치는데, 총 시간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보시면 손실이 이때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만약에 이게 동일했다면 이 손실 자체가 얘도 0 점대로 들어가 줬어야 돼요. 그죠? 0.1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2 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동일한 비교가 아닙니다, 횟수적 측면에서요. 그 얘기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6 장의 경사하강 기법들,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